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법 마무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1월 말입니다. 그죠? 네. 항상 어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나온 시간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셔서 이 남은 한 달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혹여 공부가 좀 미진한데요.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괜히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자료만 모으시고 그리고 한번 제대로 답안지 써보지 않고 시험장 가십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지금껏 잘해 오셨던 분들도 솔직히 시험 앞두고는 불안한 심정 똑같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지식들 이제 모아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조금 미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한 달 동안 이 어렵고 방대한 행정법을 전부 다 보고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략적으로 임하셔야겠죠. 좀 공부가 미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올해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만약 암기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일단 특 A급 출제 가능성 제일 높은 것부터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시험장 가셔야겠죠. 합격의 가능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위주로 시험에 나왔다면 그래요. 어느 정도 쓰고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마무리 강의 어느 정도 공부 잘 해 오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흩어진 지식들 하나하나 모아서 종합적인 문제로서 내가 어떤 문제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풀 수 있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미진한 분들이라면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출제 예상되는 문제구나, 또 요렇게 또 좀 정리를 해봐야겠구나, 강약 조절해 가시면서 공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강의는 따로 다른 교재 필요 없고요. 저의 기본 경찰행정법 제6판 진도대로 나갈 거고요. 또 기본 강의 진도 했었던 순서대로 제일 어렵고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쟁송, 그리고 또 그 뒤에 붙어 있는 경찰 강론 파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책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행정법 서론 통치행위부터 또 이렇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니까 각각의 이제 단문들 정리해 가면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로지 단문용이 있고 또는 단문 기출되었으니까 좀 사례용으로서 정리하는, 또는 단문 플러스 사례. 자, 그런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수 프린트로서 또 단문 정리하면서 프린트 보면서 한꺼번에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무리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자, 우리 올 초에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사례 강의까지 했고요. 지금 모의고사 시즌이죠. 온라인 모의고사도 7회차까지 나갔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도 10월달, 11월달 1회, 2회 쳤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3회차 12월달에 현장 모의고사도 한 번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3수, 4수 그 이상을 하셨던, 뭔가 행정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답안 쓰면요 못 씁니다. 아는 것과 실제 답안 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현장 모의고사 오신 분들은 느끼셨죠? 아무리 단문 많이 외우고 있고 아무리 사례의 논점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정된 80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것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마무리 강의는 항상 흩어진 지식들을 잘 모아 정리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또 내가 시험장 가서 이만큼을 써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시간 안배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서 뭔가의 문구들을 암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강의 진도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 주지시키면서 여러분들께 또 진도 나가겠지만 예를 들어 보죠. 우리 항상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봤던 경관부 시험 마지막 주관식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보시죠. 본인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쳤다면 잘 답안 적으시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 기출 문제를 보니까요. 행정계획 나왔네? 내가 열심히 잘 외웠던 건데. 희생보상이론 나왔네? 특A급이라고 하더니 나왔네? 내가 외운 거였는데 아쉽다. 이러시죠?
케이스도 내가 다 아는 거였는데 경감부에서 나와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 행정계획 안 해도 되나요? 아니, 단문 나왔다고 단문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케이스 공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네. 또 희생보상 이론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늘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보상 이론 이런 거 안 나와. 뭐 수용 적침해 이론, 뭐 수용 유사침해 이론? 근데 막상 나오니까요. 수용적, 수용 유사침해 이론도 안 봐도 되나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내년도 1월달 시험 보셨어도요. 실제 시험장에서 미친 듯 써내려가신 분들은 그닥 큰 애로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덜 공부하신 분들은 늘 말씀이 많으시죠. 카페 난리 납니다. 이거 적어야 되고 저거 적어야 되고 뭘 어쩌야 되고. 우리 80분이라는 시간 10페이지라는 시험지 간과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유념하셔서 우리 흩어진 지식들 한번 잘 모아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거부처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늘 얘기했던 거부처분은 그림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죠. 국민이 뭔가를 신청합니다. 그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보통 어떤 거 신청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수익적 처분, 이것 좀 나한테 발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한다고요. 그런데 행정청이 야 됐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가 원하는 이런 수익적 처분 안 해줄 거야, 이게 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글로써 막 적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이러한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해야 되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또 흩어져 있는, 예를 든다면 절차상 절차, 행정, 행위에 있어서 절차를 한번 보죠. 수익적 처분이든 침해적 처분이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제시도 있지만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불이익 처분 절차는 늘 통기천공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사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더라. 청문을 실시하더라. 공청회를 개최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불이익 처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통지 해야 되나?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이 거부가 그러면 불이익 처분인가? 이런 거죠. 그래요. 어느 정도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뭡니까? 문학 판검인데 학설 두 문자로도 외웠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성기할. 그죠? 네. 바로 튀어나와야 또 답안지 적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절차상 하자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한면에 종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 부분들이죠. 뭐 예를 든다면 또 두 번째, 특혜급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부에 대한 행정 쟁송법상 구제수단 써라, 뭐 이런 것들을요. 그죠? 거부에 대한 행정 쟁송 하다못해 좀 더 줄인다면 행정 소송법상 구제수단은 이게 뭡니까? 우리 부작위 구제수단. 이게 또 우리 저번 달에네요. 10월달 경감부 기출 사례였죠. 그렇다면 그것과 또 유사한 이 거부 구제수단은요, 말 그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무 이행소송 인정 여부, 이거죠. 그런데 쟁송법상 구제수단이라고 또 단어만 바꾸면요, 하나 더 등장하죠. 의무 이행심판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외워야 될 것은 뭡니까? 대상적격에서 있었던, 또 굳이 가본다면 처제 너 의간이 개 거시기 그 뭐야? 처제 의간 개거 그 거부죠. 여기서 우리가 외웠던 게 거부란 뭐지? 그 다음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처분성 인정 요건이 뭐지? 공영신 이런 것들. 그죠? 모아 있었던 각각에 흩어졌었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 강의 때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부 케이스 종합 문제도 또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 소송 구제수단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치자. 자, 취소소송 도중에 소송을 이미 제기했고 도중에 갑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 또 줄여서 가구제 수단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가구제 단문으로도 요 근래 나왔고 작년에 집행정지 가구제 케이스도 나왔고 이런 거 나올까? 라고는 하지만 만약 나왔다면요, 최소한의 답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아무튼 집행정지는 안 되더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되나? 문화판검. 이것도 의무 이행소송 인정 여부와 학설 거의 유사하다고 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답안지 쓰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 해오셨던 분들은 이 3번 정도까지도 또 잘 정리하고 만약 나왔다면 또 그래요. 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선별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또 가지치기 또 되는 거죠. 강약 조절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런 문제. 그다음 소송 도중에 가구질소한 이것도요. 거부로 했다고 해도 우리 또 처추변 있지 않습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거부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또 뭐 변경할 수 있냐? 처추변의 문제를 막 붙여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처추변도 케이스 나왔잖아요. 그럼 단문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문을 외우면 또 케이스가 또 되는 거고. 자꾸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개수를 스스로 줄이시는 거죠. 이거 안 나오겠죠. 이거 안 나오겠죠. 이거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나오면요. 이 1년 농사 또 망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분들은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하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될 거고 또 조금의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백지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로 또 정리해 보시자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기속력 관련 또 문제죠. 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그리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재처분 의무 관련 문제. 그렇죠. 행정청에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의 간접 강제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거부 종합 문제로서 다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 마무리 강의 때 종합 문제로서 프린트로서 또 이렇게 또 정리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뭐 몇 페이지에 있더라. 또 이런 부분 또 중요 문구들 체크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정리할 거고 또 이 마무리 강의는 한두 번 더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죠? 정말 저랑 수업을 듣고 한 번에 책 넘겨가면서 정리하셔야 될 강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공부가 미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 이런 중요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기본서로서 또 정리해 보시면서 또 저기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셔야겠죠. 그 다음 기본 강의 이런 것도요. 예를 든다면 연회원 분들은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더 중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뭐 지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안 외워지는 단문이 있는데 내가 근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강의에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이미 강의는 들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또다시 기본 강의를 발췌해 가면서 그 어떤 단문을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암기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주관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또 양은 많다고요. 하다못해 내년도 시험 이 10개 중에서 나온다 하면요. 시험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이 10개만 달달달 외우고 가면 되니까. 하지만 단문도 10개가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은 뭐 7, 80개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많은 단문들 중에서 중요한 사례 논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막 체크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관식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으시고 더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멘탈 싸움입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껏 해왔던 거 정말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좀 미진한 분들은 이 마무리 강의만이라도 듣고서라도 정말 내가 외우고 시험장에 갖고 갈 것들을 좀 선별해서라도 시험장 들어가셔야겠다.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말 뭐 소 뒷걸음치다가 뭐 쥐 잡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시험 삼아 한 번씩 이번 시험은 보는 거고 내후년 시험에서 합격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외워놓은 게 정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썼다면 진짜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듯이 합격할 수 있겠죠. 네, 항상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달 이 남은 시간 정말 자신의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격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거부도 이렇게 뭐 제시해 놓았지만 이런 것들 전부 특혜이죠. 하다못해. 예. 하다못해 이런 것들 다 특혜이지 않습니까? 네.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단문으로서 특혜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거부 케이스로 등장시켜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지금 방금 취소 판결 기속력, 간접 강제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아니 이거 2019년도 케이스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내년도 2022년 시험이라면 이런 거 뭐 또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반대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취소 판결 기속력 단문 안 외우실 거예요? 간접 강제 단문 안 외우실 거냐고요. 얘네들 단문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문들도 외웠다면 케이스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논점만 잘 잡는다면. 그죠? 네, 자꾸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이거 안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하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단문은 안 외우실 건가? 뭐 이런 암튼 그런 부분들 마무리 강의 짚어가면서 저와 함께 마지막 최종 1회도 간다 생각하시면서 이 마무리 강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 내어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또 뭐 중요한 체크, 논점들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사례 논점까지 우리 기본서 넘겨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달여 남았다. 그죠? 네. 그래서 마무리 강의 제가 열심히 또 촬영은 또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도 나가시면서 그때 마무리 강의에서 진도 나갔던 것들은 최소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마무리 정리해 보시죠. 그죠? 네. 그리고 교재는 기본서 6판 교재로 또 진도 나갈 거고요. 그 진도 나갈 때마다 문제되는 사례 논점들은 프린트로서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네, 기본서 준비하시고 프린트는 또 이제 올려져 있는 것들 출력하셔가지고 마무리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힘들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1월달 승진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 아로 새기실 수 있도록 마무리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